엄마, 좀 괜찮아? 여기 죽 좀 해왔어. 오늘은 닭고기 사다가 닭죽 끓였으니까 조금이라도 먹어봐.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닭을 사왔어. 그냥 맨죽도 괜찮은데. 나 오늘 아르바이트비 나왔어. 그걸로 닭 사온 거야. 그냥 너 먹어. 엄마는 됐어. 곧 죽을 사람이 닭죽 먹어서 뭐하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나도 먹을 거야. 한가득 끓였으니까 우리 같이 먹자. 응? 그래, 알았어. 항상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뭐가 그렇게 미안해. 자꾸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몸에 더 안 좋아. 엄마가 엄마 노릇도 못하고 너희 아빠도 그렇게 고생하다 가버렸는데 너까지 그 꼴로 살게 하니 내가 얼른 죽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얼른 기운 찾아서 엄마 딸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자 손녀도 보고 오래오래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면 얼른 죽부터 먹어. 간은 삼삼하게 했으니까 넘기기 편할 거야. 소녀 가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나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20살부터 집안을 건사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던 우리 집.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 막노동꾼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지시면서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고 설상가상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의 병세는 급속도로 나빠지셨고 기력도 점차 쇠하셔서 거동조차 불편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저녁에 식당을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이웃 편의점 점장님에게 고개 숙여 부탁드려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엄마를 챙긴 뒤 다시 학교를 가고 학생이 새벽 알바를 하는 게 불법이었다는 건 알지만 우리 가족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살이 된 이후에는 대학도 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학교를 안 가도 되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죠. 점장님께서는 지인 중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저를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리고 관련 경력도 없는 제가 낮 시간에 카페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점장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그 카페에서였어요. 당시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관리를 하던 본사 MD였던 남편이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왔을 때 만남이 시작되었죠. 카페. 복바다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복바다 씨는 항상 성실해서 보기 참 좋아요. 아, MD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점검 나오신 건가요? 아, 오늘은 이 매장 점검하러 나온 건 아니고 근처에 잠깐 미팅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복바다 씨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내 취향 알죠? 네, 달달한 바닐라 라떼 맞으시죠? 역시 내 취향 잘한다니까. 그야 매일 오니까 당연히 외우지. 그나저나 복바다 씨는 그렇게 매일 일하고 안 힘들어요? 다른 매장 다 돌아봐도 복바다 씨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 풀타임으로 주 6일 일한다면서요. 그렇게 일하면 힘들 것 같은데 보통 나이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일하면 힘들어 한다고요.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딱딱하기는. 그래도 그게 복바다 씨 매력이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이야기해요. 알죠? 나 본사 MD인 거 나한테 말하면 본사에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뭐 일하면서 불편 사항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도 괜찮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마감까지 하는 거예요. 나도 일 끝나면 그쯤 될 텐데 근처에서 밥이라도 먹고 들어갈래요?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좀 친해집시다. 그래도 얼굴 보고 산 게 몇 개월인데.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요. 역시 시크해. 혹시 남자친구라도 만나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만들 생각도 없고요. 아니 왜? 이렇게 예쁜 20살 아가씨가 솔로라니 그게 말이나 돼요? 진짜 얼굴이 아깝다 아까워. 칭찬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생각 없어요. 아직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때까지 열심히 기다릴게요. 귀찮아.
친정엄마 장례식. 엄마,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왜 나만 두고 가? 차라리 나도 데리고 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 복바다 씨, 괜찮아요? MD님, 여긴 어떻게? 오늘 카페 갔는데 복바다 씨가 안 보여서요. 점장님한테 물어보니 오늘 어머님 장례식이라고. 그래서 장소 받아서 얼른 왔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엄마만 보고 살았는데. 복바다 씨, 일단 진정해요. 그만 울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만 제 곁에 있었는데, 아프고 힘들어도 엄마만 돌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엄마도 없어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었어도 엄마가 있었는데 더 이상 돈 버는 의미도 살아가는 의미도 없어요. 이제 저는 뭘 하고 살아야 해요? 대학도 안 가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복바다 씨. 복바다 씨는 성실하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복바다 씨 이렇게 울고 있는 거 보시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사는 의미가 없다니. 그런 말은 어머님도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MD님, 일단 눈물 좀 그치고 세수 한번 하고 식사 한번 하고 힘 좀 냅시다. 손님들도 맞이해야 하는데 이렇게 힘없이 쓰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겨우 버티고 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직 가족만을 보고 살았던 삶.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가정을 도맡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죄악감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세상에 사는 의미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게 가족의 부재는 엄청난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런 제 나약해진 균열을 파고들었던 게 남편이었죠. 일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플러팅을 하던 그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 저에게 무척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약해져 있던 저는 그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종국에는 대학도 나오지 않고 한평생 일만 하던 저를 왜 그가 받아준 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짐이 고작 그것뿐이야? 당신 뭐 더 들고 올 거 없어? 없어요. 옷이나 화장품도 거의 안 사니까. 그래도 여자가 짐가방 하나뿐이라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긴 이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을 건데 편하게 있는 것도 상관없지. 네? 그게 무슨... 당신 결혼하면 일 그만둔다고 내가 카페에 다 이야기해뒀어. 그러니까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우리 엄마 병간호나 해. 잠깐만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일을 그만두라니. 그렇게 다짜고짜.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엄마는 아파서 몸져 누워있지. 나는 일하느라 바쁜데. 그럼 넌 우리 엄마 혼자 방치해둘 거냐? 그 이야기도 들은 적 없어요.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 하는데? 네? 말해서 뭐 하냐고. 보잘것없는 인생 일일이 설명해서 알아들을 머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시키면 내내 고개 조아리고 하면 되지. 넌 뭐가 그리 말이 많냐? 이런 애가 어떻게 카페에서 일하지?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내가 그랬던가? 뭐 그랬던지 말든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당신... 나는 우리 엄마 봉양하고 살림 열심히 살아줄 여자가 필요했거든. 그런데 마침 네가 딱 눈에 보이네? 부모님은 곧 돌아가실 것 같지. 기댈 곳 하나 없고 가방끈 짧은 어린 여자애. 타깃으로 삼기 딱 좋지 않냐? 심지어 얼굴도 적당히 예쁘니까 아내 삼아도 창피할 일은 없고 제 부모 간호해 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 간호도 잘할 것 같고 나는 적당한 여자를 찾고 너는 내가 주는 생활비로 먹고 살고 서로 윈윈 아냐? 그런 의미로 나한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냐고요? 그래, 맞아. 그런 의도가 아니면 내가 너랑 왜 결혼을 하냐? 네가 생각해봐도 너 같은 고아랑 결혼할 이유가 없지 않아? 어떻게 그런 말을... 난 이제 나간다. 오늘 안에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너는 그냥 내가 오든 말든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알았어? 잠시 후.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아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야 얼굴을 보는구나. 괜찮으세요? 괜찮아. 목이 좀 건조해서 그래.
여기 물이요. 미온수로 떠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래 고맙다. 눈이 많이 부었는데 괜찮은 거니? 아, 혹시 다 들으셨어요? 내가 몸은 좀 안 좋아도 귀는 아직 멀쩡해.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 정도는 다 들을 수 있다. 어떻게 사내라는 놈이 그런 생각을 하고 여자를 데려오는지. 내 아들이지만 정말 인간도 아닌 놈이야. 어머님, 내가 미안하다 아가. 내가 힘이 없어서 아들놈을 잘못 키워서 너만 고생을 시키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정 버티기 힘들다면 그냥 도망가 버려도 좋다. 네? 그놈이야 원래부터 집에는 잘 안 들어왔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그런 주제에 효자인 척 선심 쓰는 척 며느리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날 간호하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니. 네 젊은 청춘 저런 놈한테 버리지 말고 도망갈 테면 어서 가거라. 요즘에는 혼인 무효 신청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건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어머님, 나 같은 늙은이에게 네 아까운 시간을 썩히지 말고 자유롭게 살거라. 어머님은 몸이 정말 안 좋으셨습니다. 친정 엄마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기력이 쇠하던 어머니와 달리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모기상에 피를 토하고 운신도 어려우시니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를 두고 남편은 결혼 전부터 밖으로 나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집의 상태부터가 엉망이었고 어머님을 병원조차 모셔가지 않았던 건지 약도 굉장히 오래된 것들 뿐이었어요. 멀쩡한 사람도 병이 안 걸릴 수 없는 환경이더군요. 도망가라 말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어머님의 손은 마치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기력이 쇠해 마르고 푸석한 손, 하지만 온기만큼은 제대로 전해지는 따뜻한 손. 그 손길을 한번 느끼고 나니 도망은커녕 어머님 곁을 떠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 생활을 끝내지 않고 어머님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제가 떠나버리면 정말로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마치 친정 엄마처럼 제가 손 쓸 수조차 없이. 몇 달 후. 여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 좀 보고 그래요. 한 달이 지난 뒤에서야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당신이 있는데 내가 들어온들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당신이 아들인데 저보다는 당연히 아들 얼굴이 더 좋으시겠죠. 난 우리 엄마 얼굴 보기 싫어. 젊고 탱탱한 것도 아니고 다 늙어서 곧 죽을 병자처럼 희끄무리한 낯빛이라니. 금방이라도 병 옮을 것 같고 시체 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당신 어렵게 키워주신 어머님이잖아요. 당신 부모님한테 왜 그리 매정하게 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시장에서 풀떼기 장사하면서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던 옷 장난감 하나 못 가져봤고 남들 입던 거나 물려받아 거지 취급이나 받았던 내 비참한 어린 시절을 네가 알기나 해?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당신한테 못한 건 아니잖아요. 돈 없는 부모는 못난 부모야. 자식 낳을 가치도 없으면서 나 키웠으면 책임이나 질 것이지. 그것도 아니면서 다 늙어 아파 골골거리기나 하고 난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나한테 엄마 보라고 강요하지 마. 여보, 그럼 적어도 생활비라도 제대로 넣어줘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니 그 돈으로 집안 살림을 어떻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번 달에는 그 돈도 안 넣어줬으면서.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살림은 네가 살잖아. 가난한 집구석에서 아끼면서 살았으면 10만 원 정도로도 거뜬한 살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요? 난 더 줄 생각 없어. 나 쓸 돈도 없는데 내가 왜 너희 두 사람 쓸 돈을 더 줘야 하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어 잠을 자. 두 사람 사는 돈 10만 원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게 어때? 그날 저녁. 아가, 미안하다. 내가 그놈의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생활비 10만 원으로는 너무 빠듯하지 않니? 그동안은 네가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어머님, 저 집에서 부업을 해볼까 해요. 부업 말이니?
네, 전에 일하던 카페 점장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일거리인데 커피 내리는 영상을 몇 개 줄 테니까 이걸 1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받아서 해보려고요. 뭐 핸드폰에 나오는 거? 네, 요렇게 켜면 나와요. 이게 유튜브 쇼츠 영상이라고 이 영상을 편집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 비전공자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사실 저도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어머님 곁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맨 땅에 헤딩이긴 해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본전이잖아요. 마침 그 사람 게임하던 컴퓨터도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시작이 좋죠, 어머님? 내가 정말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너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인데 가엾게도 내 옆에 묶여서.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남편. 두 사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10만 원. 그런 생활은 오히려 제게 옥이라는 것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의지가 다시금 불타올랐어요. 다행히도 예전에 일하던 카페 점장님과 편의점 점장님이 새로운 일거리를 주셔서 저는 영상 편집이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컷 자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단축키가 익숙해지고 편집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막 등의 기능을 추가해 넣으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그 덕에 일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돈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서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고 어머님 병원도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저는 어머님 병세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와 기관지에 좋은 음식, 기운을 보강하는 음식 등을 찾아 요리하며 어머님의 건강이 나아지기만을 빌었죠. 물론 병원도 꾸준히 다녔고요. 사람의 병이라는 건 참 신기하죠. 관리를 해도 나을까 의심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병세의 차도가 보이더라고요. 1년 후. 아니 어머님 왜 일어나 계세요? 내가 너 커피라도 타주려고 그러지. 거기 앉아 있어라. 몸도 안 좋으시면서 너무 오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방으로 돌아가셔서 조금 쉬어두시는 게. 아니다. 네가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누워만 있겠니? 몸이 근질거리기도 하고 가만 누워만 있다가 욕창이라도 걸릴까 무섭다. 정말로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요즘 네 덕에 음식도 잘 먹고 병원도 잘 다녔더니 기침도 훨씬 덜하잖니. 속도 많이 편해졌다. 아무 문제 없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이 정도는 움직여야 몸이 풀릴 것 같아. 네가 일하는 동안 살림 정도는 조금씩 도우마. 무리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 어머님. 아참, 며칠 전에 목련차가 왔는데 같이 마실까요? 기관지에 좋은 차라고 해서 사본 건데 저도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그럴까? 커피 말고 차라도 마시면서 조금 쉬자꾸나. 네, 어머님. 얼마 후. 오늘 바람이 선선하니 맨발 걷기 하기 딱 좋은 날씨네. 네, 너무 시원하네요. 언제 이런 게 생겼대. 매일 집에 누워만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 아가 아니었으면 집 앞에 이런 황토길이 생긴 것도 평생 모르고 살았겠네. 어머님, 오늘도 여기 무릎에 담요 덮고 맨발로 황토에 대고 계세요. 저는 여기 산책로 어머님 보이는 데까지만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 맨날 돈 번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느라 목이고 눈이고 혹사시키는데 나무도 많이 보고 발도 시원하게 좀 해줘라. 네, 혹시라도 몸 안 좋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걱정 말래도 어여 가. 잠시라도 혼자서 숨 좀 쉬어. 맨날 혹 때문에 고생하는데. 얼마 후. 어머님! 하하, 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나무 지팡이는 어디서 나신 거고요? 맨날 나오던
두건 뒤집어 쓴 할아버지 있잖냐. 그 할배가 만들었다고 주더라. 너 이거 하나 먹으라고. 아, 알사탕. 이건 매일 뒤로 걷는 할마씨가 주더라고. 어때? 맛있지? 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사실 맛이 안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1년 후. 이야, 이거 참 기적이네요. 기적이라니 무슨... 어머님 병세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몇 년 전 처음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폐 기능이 완전히 죽어서 거의 살리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폐가 전체적으로 제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 병이 완전히 나은 건가요? 아직 완치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조깅이나 등산 같은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도 가능하신 수준이에요. 원래 폐 기능이 1년 이상 낮아져 있으면 이 정도로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따님이 참 많이 애써 주셨나 봅니다. 아, 선생님, 저는 딸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딸이 이렇게 효녀예요. 폐에 좋다는 건 다 구해 먹여주니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어머님. 하하, 진짜 효녀 따님이시네요. 앞으로 병원은 반년에 한 번 정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만 유지해 주시면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시 후. 어머님, 아까 왜 저를 딸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그 망할 아들놈보다 네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살았어. 이제 그놈 얼굴은 완전히 잊어버릴 판이다. 그럼 당연히 그놈보다 네가 더 내 자식이지. 안 그러냐? 어머님, 사실 그동안 어머님 모시면서 우리 엄마 모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열심히 보살폈다면 안 돌아가시고 살아 계시지 않았을까 하고요. 무례한 생각해서 죄송해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니? 나도 다 이해한다. 죄송할 게 뭐 있어. 나도 널 딸처럼 생각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 고맙다. 네 덕에 내가 이렇게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야.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니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하마. 그러니 눈물 뚝 하고 우선 맛있는 것부터 먹으러 가자. 병원 검사한다고 어제부터 굶었더니 아주 배고파 죽겠구나. 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갈비탕 먹을까요? 갈비탕? 좋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의사가 말할 정도로 어머님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생기도 넘치시고 저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신 어머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 엄마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듯 저를 딸로 여기겠다 하시면서 색다른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골. 어머님, 이 짐은 창고에 넣으면 될까요? 그래. 그건 당장에 안 쓰는 거니까 제일 안쪽에 넣어두렴. 그나저나 어머님께서 시골에 집을 가지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갑자기 여기로 이사 오자고 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이 시골집은 우리 친정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이야. 내 고향이지.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 여기 마을 이장이 내 친구라 어지간한 부탁은 다 들어주거든. 그랬구나. 아들놈은 대학 때부터 제 부모 생활이라고는 관심도 없었으니 이런 집이 있는 줄도 몰랐겠지. 아마 원래 살던 그 집이 전세였다는 것도 몰랐을걸. 그러게요. 저도 어머님이 이사 가자고 말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놈 얼굴은 더 이상 보기 싫어. 이 꼴이나. 건강도 생각할 겸 그놈 얼굴도 안 볼 겸 이사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야. 같이 따라와 줘서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님 가시는 곳이 제 집이나 마찬가지인걸요. 남편을 그렇게 두고 온 건 좀 걸리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테니까. 이미 반년도 넘게 집에 안 들어온 놈이 새삼 안다고 해도 뭘 어떻게 하겠니? 그건 그렇죠. 어라? 어머님, 집 뒤에 있는 텃밭도 어머님 땅이에요? 거기도 내 땅이야.
엄청 넓은데요? 이게 다 몇 평이에요? 친정 부모님이 워낙에 자급자족을 좋아하셔서 텃밭 농사도 꽤 크게 하셨어. 요즘 방송 중에 시골 가서 삼시세끼 먹는 방송이 있잖니. 그런 식으로 생활하시고 남는 채소는 장에 파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지. 진짜 자급자족 생활이네요. 이 장이 다 관리해줘서 작물도 다 살아있고 당장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네. 빈 곳에는 우리가 심고 싶은 채소들로 심어서 갖고 보자꾸나. 요즘 고수 키우는 유튜브를 보긴 했는데 그런 것도 키울 수 있을까요? 뭔들 못하겠니. 영상 편집도 맨 땅에 헤딩으로 배웠는데 농사도 할 수 있겠지. 네. 6개월 후. 아, 뭐야, 왜 이리 전화가 많이 오는 거람? 남편? 우와, 1년만 아닌가?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너 우리 집 어떻게 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 어떻게 했냐니? 우리 집! 우리 엄마도 어디 가고 없고 비밀번호도 안 맞아서 문 두드렸더니 웬 이상한 아저씨 한 명이 나오더구만. 아, 1년 전까지 살던 그 집 말하는 거야? 1년 전이라니, 너 지금 대체 어디야? 그건 알려주기 싫어. 1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춘 사람한테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너 솔직하게 불어. 우리 엄마 죽었어? 그래서 집 팔아먹고 튀었냐? 나쁜 계집애가 감히 돈을 먹고 튀어? 이거 절도야. 내가 고소할 거야. 진짜 웃기네. 난 이런 멍청한 놈 어디에 반해서 결혼한 건지. 뭐? 일단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우선 어머님 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딴 부정 타는 소리 그만하는 게 좋아. 그럼 우리 엄마가 대체 어디로 간 건데? 몸도 안 좋은 양반 어디 요양원이라도 집어넣었냐? 둘째, 어머님 이제 몸 좋으셔. 완치 판정 받으셨거든. 뭐? 아니, 엄마 폐기능은 거의 다 고장났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그게 완치가 됐다고? 내 말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듣고 묻던가. 셋째, 그 집은 전세야. 내가 팔고 자시고 할 만한 게 아니었다고. 뭐? 이거 우리 아버지 집이었던 거 아니었어? 어머님이 직접 전세였다고 말씀하셨어. 전세 계약은 어머님 손으로 직접 끝내셨고 우리는 다른 집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고. 그럼 그 집 주소라도 말해. 내가 갈 곳이 없잖아. 언제는 갈 곳이 있었다는 말이네. 미안한데 우리 집은 이제 당신한테 갈 곳이 아니야. 오지 말았으면 하는데. 웃기고 있네. 너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당장 너 쫓아내고 내가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당장 주소 불어. 싫다니까. 어머님이 당신 얼굴 보기 싫다고 이사 오신 건데 왜 내가 주소를 말해? 어머님 허락이나 받고 오던지. 엄마 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니다. 당장 엄마 바꿔. 내가 직접 이야기하게. 너 같은 계집애가 말을 어떻게 옮길지 모르는데 뭘 믿고 이야기를 하겠어. 애초에 왜 집에 못 들어가서 안달인 건데. 당신 원래 집에 잘 안 들어오잖아. 한 달에 한 번을 안 오다가 아예 반년간 생활비도 안 주고 잠수를 타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에 오겠다는 거야? 어이씨,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 그걸 알려줘야 어머님한테 전달하든 말든 할 테니까. 말하기 싫어? 그럼 하지마. 그냥 끊을게. 아, 잠시만. 알았다고. 사실 그동안 여자친구 집에 있었는데 헤어지고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돌아온 건데. 뭐 여자친구? 결혼도 한 놈이 미쳐가지고 두 집 살림하고 있었네. 그래서 생활비를 안 준 거구나. 그래, 나 쓸 돈도 없는데 왜 너한테 돈을 주냐? 이제 됐지? 당장 엄마 바꿔. 그래, 사실 아까부터 옆에서 다 듣고 계셨거든. 이제 통화 넘길게. 엄마, 엄마? 난 아들 없어요. 당신 누구세요? 엄마, 스팸인가? 아직도 철진한 자식 이야기하면서 돈 두드려는 사람이 있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 사기꾼 놈아. 엄마, 나라고, 아들이라고. 엄마, 엄마! 며칠 후. 참 기가 막혀서. 어머님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글쎄 아들이라는 놈이 말이다. 오늘 연락을 했지 뭐냐? 네? 남편 번호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차단했지 않나요? 아니 그게 내 옛날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했나 보더라. 내가 이번에 폰 새로 사면서 옛날에 쓰던 폰은 해지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살아있더라고. 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계속 통화가 울리고 있지 않니? 충전도 안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용케도 안 끊기고 살아있었네요.
지긋지긋하다 싶어서 한번 받아봤지. 목소리는 뭐 거의 10년은 늙은 꼬락서니로 이야기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둥,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는 둥, 같이 살고 싶다는 둥,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눈이 뒤집히는지 빨리 말하라고. 내가 못 찾을 줄 아느냐. 어차피 혈연인데 묶인 사이인데 못 찾을 것도 없다. 찾으면 가만 안 둘 거다. 계속 협박을 하지 뭐니. 뭐 그 사람 답네요. 그놈이야 뭐 늘 말로만 그럴 듯 하잖니. 그래서 그래 보라고 했어. 한번 알아서 찾아와 보라고. 하지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지.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뭐 다시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그래도 내 아들은 본인인데 왜 며느리만 싸고 도냐고. 팔이 왜 밖으로 굽냐 하더라. 아니 팔이 밖으로 굽도록 꺾어놓은 놈이 누구인데 헛소리를 하길래 너 알아서 살라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지 뭐.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오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그놈이 주소를 알고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산골짜기 시골 마을까지 찾아오기도 힘들 거고 무엇보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사정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놈 하나 돌아다니는 걸 가만 내버려 두겠니? 그건 그럴까요?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보자. 오늘은 무슨 요리를 만들어 볼까? 봄이 오더니 냉이도 많고 봄동도 많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뭘 해야 할지 고민이네. 아예 봄나물 시리즈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전에 영상 댓글 보니까 봄나물 영상도 꼭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던걸요. 그럴까? 그럼 오늘 영상은 봄나물 한상 콘셉트로 이것저것 넣어보자. 네 어머님, 카메라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듯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저희가 사는 곳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찾고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만간 이혼 소송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동네 이장님 댁 아드님이 변호사여서 제 이혼 소송을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이혼하기 싫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변호사님에게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이 찌질한 놈은 결국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을 거다라며 찌질함의 끝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간 가정에 소홀했던 점과 생활비 10만 원도 제대로 주지 않은 점, 아픈 노모를 저에게만 맡기고 방치했던 점들을 미루어 얼굴 한 번의 마주침 없이 이혼 소송은 완벽하게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알아내지 못하고 위자료만 뜯기게 생긴 남편은 변호사님을 계속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 폭행으로 또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족에게 쓸 돈 아끼던 양반이니 고소 비용 정도는 모아둔 돈으로 알아서 하겠죠. 시골 생활이 익숙해진 저와 어머님은 직접 키운 텃밭 채소들을 이용한 요리들을 유튜브에 올리곤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구독자 수도 늘고 최근에는 꽤 이름 있는 출판사에서 레시피 북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채소 밥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인기가 좋았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살면서 한 번은 책을 써보는 게 내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네요. 앞으로도 어머님과 이렇게 평화롭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